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TSMC의 경영진이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으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이 가자 지구 전쟁 발발 이후로 최대 규모로 격화됐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전 이스라엘을 향해 1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의 상승 흐름을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 회복세가 확인돼야 한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DS투자증권은 코스피가 글로벌 수요가 전반적으로 회복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번 주 미국의 소비 지표 발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혼성신호 SoC 반도체 전문 기업 아이언 디바이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7,000원으로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100% 이상 상승한 14,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3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상승 랠리에 따른 피로감과 더불어서 주요 파생 상품 3종의 만기일이죠. 이 세만여의 날이 겹치게 되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만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이 일제히 하락했고요. 또 엔비디아는 1.5%대, 테슬라는 2%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업종에서는 퀄컴이 인텔에게 인수합병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양사의 주가 흐름이 엇갈렸었죠. 이날 인텔은 3.4% 이상 급등한 반면에 이 퀄컴은 2.8%가량 급락이 나왔고요. 또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기가 이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에 장초반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이 한 주를 출발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각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인 매도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상승폭을 반납하게 되면서 아쉽게도 2,600선을 넘지 못했던 코스피. 지금 이 시각 0.12%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지만요. 여전히 2,600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금 이 시각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기관만이 나홀로 매물을 담아냈던 코스피 시장,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은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현재 지수를 상승불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제약바이오의 상승 가도에 여전히 1.2%가량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줬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753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동반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현재 매물 담아내면서요. 코스닥의 지수 상승 이끌어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진단키트 관련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비단 날씨가 추워지면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그런 옛날부터 말이 있었죠. 이런 말에 따라서 이 국내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의 투자 비중을 최근 크게 줄인 가운데 유일하게 제약바이오주와 또 헬스케어 주식에 대한 비중만 크게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올해 제약바이오와 또 헬스케어 주식을 무려 4천억 원 이상 순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인공이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흐름들에 따라서 뭐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인데 미국 장이 빠진 게 없습니다. 일단 전날도 자 보겠습니다. 전날도 다우존스는 고가권에서 놀고 있고요. 자, 다우존스는 고가권에서 역사상 최고치권에서 놀고 있고 S&P 500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나스닥도 조금 빠졌다고 하지만 그냥 고가권에서 놀고 있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뭐 부담이 되는 차트의 모습은 없으니까 별일이 없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아침부터 플러스 권역에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못 가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일단 금투세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그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여전히 뭐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실망을 해서 미국장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금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 5월 달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올리는 데 있어서 큰 손인 국민연금의 자금이 자꾸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 박스권의 느낌이긴 하지만 테마주들은 잘 움직여요. 눈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수가 안 올라가는 건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못 가는 게 있지만 어차피 지수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넣고 돈으로 땡겨야지 올라갑니다. 어떤 주식이든 삼성전자 올리려면 시가총액 500조짜리 올리려면 아무리 실적 좋아봐봐요. 100만 원으로 올라가나? 절대 안 올라가죠. 한 100조, 200조 혹은 500조가 들어오면 삼성전자 500조를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 아예 자체를 다 그냥 사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의 힘이 필요한데 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종목들이 일부로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뭐 미국 시장은 안 빠져서 원래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못 간 거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뭐 PBR이 0.9밖에 안 된다고 뭐 저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수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올라가는 게 역시 없죠.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죠. 여러 가지 좀 전에 그 이유도 말고도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가는 이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을 거야. 다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포기하고 미국 주식을 다 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할 거면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맞지만 소형주 왜냐면 빨리빨리 수익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자면 우리나라 테마주들이 좋습니다. 또 오늘은 지난주에서는 뭐 전고체 말고 뭐냐 그 전력주하고 뭐 원전하고 뭐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하고 뭐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영풍 관련주 고려아연 이런 것들 급등했는데 오늘은 영풍 관련주하고 고려아연이 또 빠지죠. 영풍은 아까 20% 빠지는 것 같던데. 테마 장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가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뉴스에 쫓아가는 건 좋지를 않고 움직이기 전에 뉴스가 있어도 올라간 폭이 작으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딥페이크가 많이 움직였죠. 오늘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전고체 배터리랑 2차 전지 장비주들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데 전해질은 안 움직이죠. 움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기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기사가 떴죠. 그럼 가장 피해주가 누굽니까? 전해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침에도 기사가 나오고 나서 막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삼성전기에서 이번에 이제 상용화해서 나온 이 제품이 과연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압은 잘 나오는지, 충전은 빨리 되는지, 일단 고밀도 때문에 좋다라는 건 오케이. 그래서 뭐 고밀도 전기가 많이 충전되는데 이게 전압은 센지, 용량은 많은데 전압이 뭐 0.5V도 안 나오면 전구 하나 이거 비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자동차 움직이려고 만들었는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게 되니까 뭐가 되니까 휘발유랑 그다음에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게 나오니까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냥 모터만 돌린다 그러면은 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 때 그 있잖아요. 사물놀이 이렇게 보면은 건전지 배터리 놓고 모터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걸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전압이 안 나오고 뭐 기술이 안 됐으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 나온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만 이게 이제 확실히 실체가 까서 나와야 됩니다.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다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확인해 봤는데 만약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상용화는 됐지만
우리가 쓰기에는 아직은 대체하기는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 나오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풍처럼. 그다음에 고려아연처럼 너무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어서 저도 일단은 찾아보고는 있는데 근데 당분간은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이기 때문에 이걸로 주구장창 1년, 2년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계속 올라간다. 아직은 이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마찬가지 제가 뭐 전해질 관련주도 갖고 있는 분들 뭐 그거 괜찮으니까 가져가세요라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 얘기로 그러니까 전고체가 대체가 되면 불도 안 나고 지금 이슈의 가장 핫 이슈가 이거잖아요. 이거 불 나는 거 이거 막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그럼 이게 해결이 된 거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짜로 됐다 그러면은 이제 전해질은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전해질 관련주를 움직였던 애들은 이제 전고체로 바꾸든지 다 그쪽으로 쏠려야 될 텐데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움직이는 이슈에 대해서 이게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 나올 거예요. 전압은 어떤지, 출력은 어떤지, 진짜 불은 안 나는지. 근데 불은 안 날 거예요. 전고체의 성질이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제일 강한 쪽이 전고체하고 2차 전지 장비 쪽입니다. 이쪽이고 에코프로 이것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움직이긴 하죠. 에코프로, 뭐 LNF 움직이긴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 애들 움직이고 뭐 원준 상한가 같죠? 이거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거에 비하면 왜 약하냐? 전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해질이 아니고 전고체로 가야 됩니다. 전고체로. 지금 이슈는 전고체지.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갖고 있는 분들은 이쪽 전해질로 움직였던 애들은 이걸로 인해서 가나 하면은 실망할 수 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서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금요일 날 낮까지만 하더라도 30도가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저녁 때들이 쌀쌀하더니 토요일, 일요일 되서는 바람 열심히 불고 있죠. 오늘도 날씨가 지금 뭐 이제 저녁에는 문 열고 자면 추울 정도로 뭐 17도, 뭐 18도, 뭐 서울이 이러니까 뭐 다른 쪽도 뭐 많이 날씨가 좀 쌀쌀해질 것 같은 느낌. 뭐 아직 춥다 느낌은 아닌데 진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많이 심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요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슈의 테마주의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거는 지수가 급락할 생각이 없고 미국 시장은 계속 계속 신고가권에 있고 연준에서도 뭐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을 했고 앞으로 계속 할 거고 그러면 시장은 안 빠집니다. 급락 이런 거 없어요. 최소 박스권인데 지수가 못 가는 것뿐이에요. 금투세 이슈도 있고 공매도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우리나라 주식 비중 줄이고 미국 주식 사겠다는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돈들이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폭등을 못하는 것뿐이지 종목들이 안 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가는데 뭐만 안 가는 거예요? 대형주. 그러니까 돈이 크게 들어간 것들이 있죠. 막 100조, 200조 들어가는 애들은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조그만 애들,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들은 아주 날아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샤페론도 약간 그런 쪽인데 그러니까 가벼운 애들이 지금 잘 움직이는 그런 테마 장세가 됐으니까 테마주들 오늘도 나오는 이슈들에 잘 반응을 하잖아요. 지금 전고체 얘기 나오니까 아주 그냥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뭐 지금 뭐 대한고래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뭐 하마스 이슈도 있고 뭐 물류 지급 이슈도 있고 뭐 미국에서는 뭐 원전 이슈도 있고 뭐 등등 이슈의 종목들이 잘 반응을 하니까 테마주들을 잘 신경 쓰고 매매하면 지수는 안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체감은 좋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급 상황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요. 테마주 장세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오늘의 이 과연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시젠 나와줬습니다. 이 진단키트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젠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가량 약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25,100원 선에 거래 중인 시젠. 전문가님, 시젠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줬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한번 다가가 볼까요? 자, 시젠이 지난 8월 달에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엠폭스 관련주로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키트로 움직였던 두 가지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것만 이슈가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유전자 치료 분석 관련주로도 들어있는 종목인데 일단 진단키트로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이 맞고요. 그다음에 엠폭스 이슈 아직 안 끝났고 날씨가 갑자기 이제 쌀쌀해졌죠. 일교차가 심해졌으니까 또 한 달 뒤면은 더 추워지겠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불으면 추워지는 거고 밑에 있는 뭐 적도에서 뭐 오우츠크 해 쪽에서 뭐 이쪽에서 올라오면은 덥고 습한 공기가 올라오는 거고 이게 이제 지구의 그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과학 시간을 배웠던 것처럼 이 계절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겨울에도 따뜻하다 그럼 우리나라만 따뜻하게 문제가 아니고 지구가 지금 다 고장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건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겨울에 춥지 않고 30도가 될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 안 했을 거고 저도 당연하죠. 여태까지 뭐 여러분들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가 1만 년이라는데 1만 년 동안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반도에서는 계속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게 갑자기 근래 뭐 100년 만에 갑자기 뭐 이렇게 그렇죠? 겨울이 12월 달에서 따뜻해진다? 1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겨울이 찾아올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맞춰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시즌이 당연히 도래를 할 거고 그래서 지금 병원들도 아직 정상화가 안 됐고 그러면 이제 감기 환자들이 몰릴 텐데 어차피 병원 가봤자 응급실이 꽉 차 있답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병원에 입원하는 뭐 건강한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뭐 약만 받으면 되죠. 약국 가서. 근데 약이 있을까도 모르겠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그분들은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을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미리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서 시젠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뭐 수급도 괜찮더라고요. 수급도 괜찮고 앞전에 한번 강하게 들어 올렸던 세력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움직일지 그걸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표적 종목 시젠 다 같이 만나봤는데요. 매수가 정말 궁금하시겠지만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그 전에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9월 19일과 20일 파미셀 동일하게 매수가는 5,440원 선을 만나봤는데요. 19일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1.5%를 기록했고요. 또 20일 기준으로는 안타깝게도 저희 매수가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공략주 상황, 파미셀 상황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파미셀에 어떻게 대응 전략 새롭게 세워볼지 또 오늘 장에서의 이 표적 종목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 드렸던 파미셀부터 가겠습니다. 파미셀. 이것도 역시 바닥 주고 뭐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관련해가지고 일단 이슈가 되면 바닥에서 지금 만만하죠. 만만하니까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오면서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100조짜리, 200조짜리, 뭐 500조짜리 이런 거를 올리기가 지금 시장에 돈이 없어갖고 시장이 지금 유동성 자금들이 다 미국 주식으로 다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뭐 기사도 보면 뭐 한 달 만에 뭐 8조씩 날아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뉴스 보면서 미국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 요즘에 주변에 많이 보이죠. 그래서 글로 넘어가는데 과거 같았으면 넘어가려고 그래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플에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어플에서 증권사들이 아주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빠르게 많이들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자금들이 지금 그 증시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큰 종목들은 안 움직이고
근데 이 파미셀도 시가총액은 3천억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소형주면 소형주, 중형주는 아니죠. 그래서 움직이면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들에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뭐 올 겨울에서 이슈가 불어닥치면 그러니까 전고체 이슈가 나오면서 걔네들도 지금 급등 나오듯이 저는 코로나 안 끝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엠폭스도 안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도 엠폭스 관련주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WHO에서 엠폭스 비상이다 여기저기 퍼졌다. 기사 보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뭐 비상사태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걸 뭐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뉴스가 안 나올 뿐입니다. 근데 또 갈 때 되면은 또 뉴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으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6,000원 넘어갈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대봉 LS. 자, 제가 7월 달서부터 계속 그때는 뭐 진단키트하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먼저 막 급등하니까 수상하다. 지금 제약바이오도 움직임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이상하다 그러면서 걔네들은 조정받으면 사야 되고 그래서 아직 조정은 안 받. 그러니까 조정을 그때 당시 이제 막 날아가는 이제 엠폭스하고 진단키트는 제가 7월 달에 추천을 못했어요. 너무 날아가는데 적당히 올라가고 떨어질 줄 알았죠. 근데 100%, 150%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떨어졌으니까 만만한데 걔네들이 급등할 때에서 알테오제는 이미 그때부터 강하게 있었고 리가켐바이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그때 움직였고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7월 달에 움직인 걸 제가 낌새를 채고 제약주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비만 치료제 이슈를 봤더니 이게 유럽에서 엄청나게 팔았던 그 루이비통 그 기사가 2년 전에 여기서도 얘기했었고 근데 차트를 보니까 이제 또 움직일까 됐네 라고 해갖고 이제 계속 7월 달서부터 계속 밀어가지고 지금 이제 9월 23일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10월 달이 되죠. 그래서 7월 달서부터 지금 3개월 동안 돼 있는데 그 일정대로 보게 되면 이제 10월 달에 들어온다 그러죠. 10월 달에 이제 위고비가 들어오고 그게 저는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슈가 안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많이 올라간 것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봉 LS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중이 아직도 많다면 비중을 줄여야 되고 비중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그러면 조정받을 때 사세요. 14,000원, 12,000원으로 반토막 나면 사세요. 안 내려오면 사지 마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괜히 여기 들어가면 영풍정밀처럼 됩니다. 영풍정밀처럼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주지 마세요. 이건 아직도 떠있네.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이고 신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밑에서 샀었거나 과거형이죠. 샀었거나 나중에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굳이 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쫓아가요. 지수가 뭐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뭐 코스닥 종목들이 맨날 상한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입니다. 수익은 이미 달성이 됐고 조금 남겨놓은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상승률은 지금 80.6%. 그래요.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갔죠. 자, 다음은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 지금 미국에서도 뭐 원전 뭐 가동시킨다, 뭐 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얘기는 나와주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무슨 법을 뭘 해가지고 발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환경을 좋게끔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기사 제목만 봤어요. 내용은 관심이 없어서.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쪽에서 이거 저가수주해가지고 적자 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수원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이거는 쉽게 못 갑니다. 한번 흔들어요. 그러니까 나쁘게는 보진 않아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지금 미국은 아예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눈치 보고 걔네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 원전 저가 수주하니까 우리 원전 접을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 접으면 미국은 더 땡큐 하면서 더 날아가겠죠. 어쨌든 미국은 어쨌든 좋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원전을 하는 상황으로 갔고 전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원전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값싼 에너지 이걸로 이제 물가를 잡겠다라는 정책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내 우리나라도 원전을 안 하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기사가 지난주 나왔던 거를 보면 제가 그거를 100%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전 뉴스는 100% 안 믿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뉴스는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돼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용은 뭐였냐면은 그거를 수주할 때마다 적자가 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는지 안 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말들이 다 달라서. 근데 저는 주식으로만 접근한다 그랬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원전은 됩니다. 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지저분해서 피하듯이 이럴 때서는 다른 데로 사이드로 보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원전보다는 차라리 전선 테마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전선주보다도 조금 이제 안전하게 가려면 태양광 섹터로. 그거는 이미 아침 방송에서 제가 해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태양광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건 뭐냐?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지금 제약바이오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알테오젠, 뭐 종근당, 그다음에 녹십자, 셀트리오, 셀트리오도 강해요. 그러니까 대웅주들이 다 강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찬바람 불면은 뭐 저도 감기 걸릴 것 같고 느낌이, 여러분들도 감기 안 걸릴 수는 없죠. 한 번씩 걸리게 될 텐데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저도 뭐 감기 걸리면 뭐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뭐 그냥 집에서 그냥 비타민 C 먹고, 그죠, 유자차 먹고 따뜻한 물 먹고 그러면 저는 낫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태들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이슈가 안 될래 안 될 수 없어서, 그래서 쉽게 보려면 제약바이오에서 우리 기술은 수익이 났으니까 많이 챙기세요. 근데 글로벌적으로는 원전 테마는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지금 국내적으로는 지금 뭔가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이거는 상황을 지켜보고, 그러니까 팔란 얘기 한마디로 팔고 지켜보고 상황이 해결이 될 때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한미약품. 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덜 갔어요. 뭐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유한양행은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얘는 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대웅주 치고 17.6% 올라갔으면 많이 간 겁니다. 개별주로 따지면 35%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별주들은 가벼우니까 2배, 얘네들은 무거우니까 이 정도. 이 정도면 적당히 천천히 잘 가고 있는 중이고, 뭐 조정받아도 뭐 현대로템처럼,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처럼 방산주들 무거운 애들 움직이듯이 제약주들도 그런 식으로 1년, 2년 묵혀두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 갔기 때문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자, 다음은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이것도 무거운 종목이죠. 이미 추천할 때 무겁기 때문에 왔다 갔다. 다른 애들 급등해도 급락도 없고 급등도 없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바닥에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종목으로 찍었던 종목이고,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팔아내고 사고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이라고 기사에 대문짝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다 파는 거 아니고 비중을 계속 줄여가지고 2020 몇 년도까지 줄인다, 2029년도까지 줄인다 그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중을 확 줄여갖고 간다 그러는데 얘는 또 산답니다. 그럼 좋으니까 사겠죠. 왜 좋을까? 생물보험법, 뭐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메디케어 관련주, 뭐 마법의 단어가 많죠. 제약바이오 올리려는 마법의 단어는 많이 있고, 일단 세력들이 샀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일단 큰 손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손 국민연금이 이거 사고 있다 그러니까 안 가고 백이 있어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는지 파는지만 잘 체크만 해봐도 셀트리온은 간다 안 간다가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느 날 대량 매도하면 같이 파세요. 대량 매수하면 물론 재미는 없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샤페론. 9월 2일하고 9월 3일 날에 드렸던 종목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샤페론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사면 안 된다 그랬죠. 신규 매수는 안 되고 이미 벌써 수익률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수익은 저기서 달성되는 사람들은 이미 팔았으면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때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그냥 체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1% 지금 상승해 있는데 시가총액도 여전히 그때 당시도 500억밖에 안 되고 지금도 1000억밖에 안 되고요. 적자에다가 뭐 기사 내용에서는 뭐 공시 내용에서는 뭐 이게 좋다니 어쩌니, 그냥 그거는 그냥 기대감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라 나중에 여기가 진짜로 뭐 매출이 조 단위가 찍힌다든지 아니면 순이익이 뭐 조 단위로 찍히면 그때는 믿어주세요. 근데 이거 실적 보면은 적자의 회사에다가 그 매출도 2억인가 거의 뭐라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거 봐봐, 2억이죠. 매출액 2억이에요 작년에. 재작년에 20억 했고, 그러니까 매출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고 적자는
영업이익 적자는 132억.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를 정말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굳이 여기서 쫓아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그냥 작전주로 보고 그냥 수익 난 사람들이 비중을 많이 줄여내고 일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도 되는. 왜냐면 옛날에 루보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잡주가 잘 갑니다. 그러니까 잡주가 잘 가기 때문에 뭐 이거를 올라가는 걸 가지고 제가 못 간다라기 말은 안 하겠는데 여기서 신규 매수해서 이거를 나중에 이 세력들이 털고 도망가게 되면 여러분들 꼼짝없이 물린단 말이에요. 회사가 뭐 시가총액이 뭐 조 단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는 것도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꾸 움직인다고 뉴스 보고 쫓아가시지 말라는 말씀만 드리는 거고, 그래서 비중을 줄이세요. 지금도 많이 갖고 있다. 비중을 더 줄이세요. 그러니까 내년 3, 4월 달에서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그때 가서 보고, 나오면 뭐 비중 줄인 거 요만큼 해서 더 가져가도 되는데 안 나오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회사입니다. 물론 제가 이 회사가 그런 회사다 아니다를 전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 보여지는 대로 적자 영업이익도 안 되고 지금 이거 수익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사세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수익 났으면 팔아놓고 진짜 쬐끔 남겨놓은 거 있죠. 그것만 가지고 승부를 보려 그래야지 이거를 신규 매수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그렇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건 안 망합니다. 실적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신에 걔네들 단점은 뭐예요? 이런 수익률이 없어요. 잡주는 자고 일어났더니 막 30%, 50%, 101% 이렇게 올라가죠. 수익률은 잡주가 좋은데 이런 우량주들은 그런 수익이 안 나와요. 특히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는 애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하지만 우량한 건 이것보다는 한미약품, 셀트리온이라는 거. 수익은 안 나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자, 최근에 이제 대마 관련주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밀려 내렸는데 조만간에 다시 저점 찍고 양봉 나오면 매매로 다시 들어가 봐도 괜찮을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익 날 때 한번 팔았다면 다시 그냥 째려만 보세요. 째려만 보고 있다가 다시 양봉 나오면 아직 앞에 거래가 그렇죠? 거래가 아직 살아 있어요. 거래가 살아 있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왔고 요거 갖고는 아마 얘네들이 아직 못 털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점이 여기냐 아니면 1,800원이냐 1,600원이냐 이제 저점을 어디를 둘지 이제 요걸 들고 있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거를 드리블하고 있겠죠. 그 드리블하는 그 세력들이 생각이 저점이 여기다 그러면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움직일 텐데 일단 요거는 이번 주에 일단 봐야 돼. 이번 주에 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 이번 주 바닥 안 나오고 한 번 더 흔들면 다음 주에 나오겠죠. 뭐. 자, 어쨌든 요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자 다음은 명문제약. 낙태지지 관련주 쪽으로 해서 주자마자 그 다음 날에 급등하는 바람에 거의 상한가, 그렇죠? 상한가 시세까지. 그러니까 27%인가 올라갔을 텐데 저점 매수한 사람들은 29.2%.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 났으면 절반은 무조건 팔았어야 되는 거고요. 절반보다 더 많이 팔았으면 더 잘했던 거고. 뭐 조금 남겨놓은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 갈 줄 알고요. 해리스 테마로 고점을 돌파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욕심이 과했던 거고, 반대로 사라고 할 때 안 사고 있다가 급등할 때 2,700 쫓아간 사람들은 주식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본인이 하는 거를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살려는 거를 일단 여기서 막았습니다. 왜냐면 매도하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제약이잖아요. 이름 뒤에 자체가. 그래서 제약주들은 올 겨울에서 뭐가 됐든 간에 움직여요. 해리스 테마 아니어도 됩니다. 낙태지지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밀리면 이건 또 다시 매매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시젠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젠. 자, 시젠은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차트가 바닥에 있어요. 시가총액이 또 무거워요, 이거. 1조 3천억짜리 종목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에 여기 보면 대형주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소형주 아닙니다. 대형주고, 그리고 기관들이 사서 이미 물려서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적도 보면 실적이 너무 좋았다가 지금 줄어들어서 그렇지 적자 예산은 아니에요. 올해는 올해도 적자네요. 근데 적자 예산은 원래 아니었었어요. 근데 적자가 돼버렸네. 아,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적자가 됐던 거고, 그쵸? 당기순이익은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적자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수익이 나서 여기 봐봐.
그때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막 5천억, 원래 이렇게 벌었던 회사가 아닌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 얼마 안 됐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그때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너무 많이 벌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그래서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뭐 7, 80% 빠졌을걸요. 많이 빠졌고. 자, 근데 올해서부터는 당기순이익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죠. 2026년도엔 더 늘어나네요. 내년에서는 뭐 그냥 뭐 올해랑 비슷한데 어쨌든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년 기준으로 이제 7억 벌었다가 올해는 320억. 많이 늘어났죠. 늘어났죠. 매출액도 이제 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바닥은 주가는 이제 실적만 보면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시가총액 1조 3천억짜리 종목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수익을 너무 많이 냈던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고 1년, 2년, 3년 이거 다 치면 4년째 지금 빠졌으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올릴 때가 됐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자 현재 가격 좋습니다. 25,150원, 25,15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일단 이 전저점 자리는 지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그리고 앞전에서 거래를 실으면서 이렇게 올렸고 그다음에 날씨가 갑자기 일교차가 확 심해졌죠. 그래서 저녁에는 조금 쌀쌀한 느낌이고 낮에는 괜찮은데 이게 일교차가 또 심하다 보면은 뭐 건강한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면역력이 좀 떨어지시는 이제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면 이제 그 감기약 치료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시중에 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약가 인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돈 안 되는 것들을 잘 안 만들어냅니다. 그걸 이제 정부가 빨리 캐치를 해서 뭔가 푸시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다 지금 의료 사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한 달 뒤면 이제 정말 추워지겠죠. 그때 됐을 때에서 이게 여기 있진 않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 확진자들도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감기 환자, 독감 환자 많이 그런 것들 기사가 나오게 되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잖아요. 워낙 바닥에 있고 우량주고 실적도 바닥을 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셀트리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 정고점 이제 곧 돌파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 섹터들 지금 대형주들이 하나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도 잘 보자라는 관점에서 지난주도 판매스를 드린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게 더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점 매수해서 올 겨울에서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수익 내는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의 표적 종목 시젠이었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 저희 이렇게 시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도 저희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매수가와 보유 비중 그리고 저희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 종목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저희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는 건 SK바이오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15만 6천 원, 네, 굉장히 좀 단가가 높으시고요. 또 1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차트상으로는 21선 위로 띄우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11만 원 선에 거래 중인 SK바이오팜. 현재 매수가를 보니까요. 약 3년 이상, 거의 4년 가까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 같은데요. 지금 바로 SOS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그러네요. 4년 전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때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때는 안 사면 바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없다? 주시장에서 수익 안 나겠다는 얘기랑 똑같았었던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안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꼭지를 치고 2022년도 뭐 그때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얘는 먼저 빠졌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0년도 이때에도 그러니까 다른 제약주는 엄청 많이 올라갔고
얘만 안 갔던 거예요. 얘만 안 갔는데 계속 안 가다가 근데 계속 안 갈 수 있나?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상장한 이후에서도 그러니까 SK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SK 바이오 팜 SK 쪽에서 두 개가 상장을 했죠. 하나는 실적이 괜찮고 하나는 실적이 안 좋은 쪽이었는데 아마 이놈이 안 좋았던 쪽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적이 다시 이제 좋아지네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실적이 안 좋았었던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실적이 원래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둘 다 지금 실적들이 괜찮아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SK 바이오 팜도 이것도 지난번에 상담을 하다가 실적이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이 이미 상담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거래가 실렸죠. 그리고 이것도 아마 제가 상담을 했었을 겁니다. 거래가 실려서 이거는 가져가면은 올라가요.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요. 넘어가고 물린 가격이 15만 원이면은 여기서 40% 더 올라가야 되는데 시가총액 8조짜리 얘도 대형주죠. 8조짜리 종목인데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으니까 보유 더 하셔도 되고요. 일단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고 추세도 우상향이고 거래도 실려 있고 뭐 하나 못 갈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거기다 지금 생물보안법 이슈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생물보안법으로 통과가 이제 상원이 남변하는데 상원 되고 나서 중국 기업 퇴출시키고 우리나라 이제 수혜주 우리나라 계속 미국으로 진출하고 들어가고 거기다 미국에서 메디케어 해가지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 메디케어 이슈가 나오면서 제약주를 땡겨 올릴 수 있고요. 공화당이 되면 약가 인상으로 해서 미국 기업들 돈 많이 벌려고 제약회사들 원래부터 공화당 수혜주였어요. 원래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상관없이 제약주들은 지금 수혜주로 엮여 있으니까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금리 인하 수혜주, 최대 수혜주, 제약바이오 이걸로 가도 되고 CDMO 관련주로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은 신약 관련주로 인공지능으로 약을 개발하는데 FDA 승인을 하고 있는데 뭔가 신약이 나온다, 뭐인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데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나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좀 길게 보세요. 15만 원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서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눈 감고 한 1년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15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유튜브로 들어온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나노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13,620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0.6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55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참 좀 아쉽습니다. 수익이 나셨을 때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고 하는데요. 다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코멘트 달아주셨네요. 전문가님, 앞으로 다시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찾아올까요? 자, 차트를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아침에서도 이슈가 있을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자, 여기서부터 계속 한 번 움직인다, 계속 움직인다, 이슈가 있으니까 움직인다. 근데 사실 다른 거 사서 쓰면 수익이 더 많이 났을 거예요. 다른 애들은 더 올라갔거든요. 얘만 안 갔네요,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미리 2주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9월 달에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는데 그게 얘기가 나오면 아마 해결되는 부분들은 없어서 아마 실망 매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정부에서 뭐 발표한다 얘기 나오면 그때는 조심해라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죠. 딱 그때 빠진 거. 얘만 빠진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때 한번 다 빠졌어요. 정부에서 뭔가 발표라면 여러분들은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 이거 IQ 200, 뭐 150, 뭐 똑똑한 사람들 싹 다 모아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들 싹 다 모아다가 한 20년 넘게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불타는 걸 몰랐을까? 아니라 그랬죠. 다 알았는데 방법이 없어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획기적인 뭔가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한 거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무슨 해결책을 얘기하려고 그래도 딱히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조심하셔라라고 얘기를 미리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기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첫 출시 뭐 이렇게 기사가 떴으니까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죠. 그럼 얘도 거기서 덩달아 올라갈 수 있어요.
어쨌든 조심하라고 했던 부분에서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느냐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네, 올라올 것 같네요. 일단 수익이 나면 그때 잘 팔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유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이 후성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6,300원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단 오늘의 이 삼성전기 이슈뿐만이 아니죠. 현재 이 미국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약 4%포인트 더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전해졌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요. 약 3% 이상 강하게 올라서면서 6,210원 선에 거래 중인 후성. 비단 현재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태양광 그리고 헬스케어주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인 이 추세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자, 후성은 우하향이죠. 아직 바닥을 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자, 차트를 볼게요. 이렇게 우하향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 그림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요 그림이 나오면 그때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닥이 나왔다라는 거는 한 10,000원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60%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 만에 60% 올라가면 전문가님 후성 바닥 친 것 같은데 바닥 맞나요? 그러면 바닥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67%도 올라서 10,000원 돌파가 되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10,000원 돌파할 일이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죠. 지금 외국인들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비중을 줄이려고 그래요. 기관들은 여태까지 열심히 팔았던 애들이고 그래서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10,000원으로 올려줄 일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리고 추세도 여전히 우하향입니다. 그러니까 우하향이 있는 애들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조선주도 보면은 삼성중공업 조선주도 지금은 우상향으로 바뀌었죠. 근데 과거에 보면 10년 동안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다 보면 여기서 바닥 친 거예요. 지금 우상향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그러니까 10년 빠지니까 들어 올리듯이 후성 이제 3년 빠졌죠. 그러니까 언제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아주 징글징글하게 저렇게 10년 동안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한 3년에서 4년 정도 빠지면 들어주거든요. 근데 증권주하고 조선주하고 이쪽이 그리고 예전에 OCI 이름 바뀌었는데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 10년도 빠지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어쨌든 3년에서 4년 정도 대부분 바닥을 찍고 들어 올리는데 그래서 올해 바닥이나 내년 바닥에서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바닥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바닥의 모습은 이렇게 들어 올려야 돼요.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됩니다. 강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 한 60% 정도 올려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이게 바닥이다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방을 타다 보면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 아주 길게 보면 10년 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처럼 10년 동안 빠졌다가 올라오게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뒤에서 이게 가격이 500원에서 움직일지 1,000원에서 움직일지 그래서 하락할 때에서는 물타기가 답이 아니고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자리에서 줄였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라. 한 10년 동안, 장기적으로는 10년, 짧게 보면 한 2년 정도 뭔가 바닥이 좀 나오는 상황이 좀 나와야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해보겠고요.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저희 상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틀 연속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귀추 흐름 주목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 박스권 안에서 테마주 장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이 진단키트주의 대장주죠. 시젠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